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팀장님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유망한 섹터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는 좀 조용한데 종목별 장세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또 미국 쪽을 보시면 계속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밀고 있는 모토인데 시장이 악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호재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굳이 악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피소됐다는 뉴스. 근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도세는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 볼 뿐이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 이 현대차 뉴스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제가 약간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말씀도 드리지만 굉장히 초도 잘 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하반기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을 때 시장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기준금리가 실현됐을 때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도 뉴욕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수랑 이것만 보면은 기업들 주가만 보면은 계속 잘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서학 투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그 종목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물론 뭐 국내 시장 지금 코스피 잘 가고 있는데 소거리 하는 분 계실 거고 코스닥도 횡보하고 있지만 뭐 가는 종목들은 가고. 그쵸, 근데 네. 우리가 뉴욕에서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뭐 마이크로나 MS나 뭐 퀄컴이나 이런 종목들 잘 가니까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력설비, 전선주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뉴욕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하신 분 대비해서 만족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국내 시장 대비해서는 만족하신 분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쵸, 게다가 네. 오늘도 지수는 약보합인데 뭐 뉴욕 시장은 강보합 마감했는데 국내 시장은 약보합이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시청자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오늘 무슨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맞추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세 종목을 제외한 거는 틀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테마주는 짧게 성장주, 실적 나온 성장주는 눌림목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오늘 무슨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는 맞추는 분보다 틀린 분들이 네네. 많이 계신데 오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초전도체랑 대왕고래 말고는 사실 테마주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네. 익히 알고 있는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주 중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변동성을 보여준 테마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음식료, 전력설비,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반도체, 전력설비 했나요? 전선, 뭐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다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공통점은 이 6, 7개 섹터 중에서 오늘 뭐가 상승할지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텀을 오늘 사서 수익 보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3일, 4일 분할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보고서 약간 완전 막 코스피랑 코스닥이 막 3% 밀릴 때는 다 무서워하시는데 오늘 같은 장세에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소수분을 봤어요. 네네. 근데 무서워하시는 분들보다는 평이하게 아이고 오늘도 좀 시장 안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도 이 시장이 왜 오늘 약보합인지를 얘기를 아무도 안 하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단기 차익으로 보인다. 그렇게 저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분명히 가전업종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순서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설정을 통해서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 좀 압축적으로 볼게요. 사실 어제는 주인공이 거의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체코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전력주들 쉬어가나 했더니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한번 급등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나 원전 섹터 왜 이렇게 강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별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6개, 7개 섹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토마토 증권통을 맨날 나오다 보니까 이 성장 섹터의 뭐 매출 비중, 성장폭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 못 나오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도 먼저 2차 전지가 촉발을 시켰습니다. 네. 삼성 SDI가 그쵸. 촉발시켰죠. 삼성 SDI가 촉발시킨 다음에 ESS가 잠깐 강세를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단기적인 차이가 나오다가 오늘 전력설비랑 전선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전과 ESS를 동시에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은 제가 원전을 중심으로 끌고 왔는데 ESS가 갑자기 한중 NCS하고 YM텍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뷰는 실적이 바닥을 본 것 같다. 네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나왔죠. 그러면서 1분기에 적자가 나왔다가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 AMPC 반영분을 이제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위안용으로 쓰시요.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AMPC 반영분 덕분에 흑자를 기록했네 이렇게 위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니 저번 1분기 때 적자 나온 것도 AMPC 덕분이다. 근데 이번에도 2분기도 이제 흑자로 전환됐지만 AMPC 때문이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바닥을 잡은 건 맞다라고 판단해요. 네. 지금도 이 배터리 단가나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있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잘했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늘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바닥을 다졌고 어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셀에서 ESS 쪽으로 넘어올게요. 네. 삼성 SDI가 노스볼트가 놓친 그 완성셀 수주를 따오면서 ESS, 그 다음에 ESS는 2차 전지도 되고 전력 설비도 됩니다. 그쵸, 네.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섹터에 다 이제 필요해요. 근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2차 전지를 보듯이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HD현대 일렉트릭도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도 조정을 마치고 오늘 강하게 반등한 모습. 네. 그래서 막간으로 전력 설비 탑픽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원전 쪽으로 가면은 사실 조금 쫄았습니다. 어제 이제 밤 11시에 대본을 넘겨드리고 오늘 딱 개장을 봤는데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정주 관점으로 만약에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3일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면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현지 시간 17일이죠. 그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일주일 넘게 남았고 생각보다 개장 직후에 차익이 빠르게 나왔는데 밑꼬리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이 다행히 기관수매에서 전환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순매도가 줄면서 밑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탑픽은 원전주를 말씀을 드렸지만 ESS나 2차 전지나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들도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한 섹터를 몇 가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원전을 포함해서 ESS, 2차전지, 전력설비까지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섹터들 가운데 탑픽 종목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원전 쪽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원전에서 우진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을 탑픽으로 꼽아드리면은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중소형주에서 꼽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중소형주들도 이제 원전이 강하게 강세 보일 때 저도 원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유지해주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BHI 좋아했었고 뭐 일진파워나 G2파워 참 좋아했었는데 2023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2024년 상반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매고 끄는 잘하신 분들 그 종목들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원전 관련으로 이번 이 일정을 놓치더라도 어차피 이번 정부 임기 동안에 원전 관련 모멘텀이 꾸준히 나올 거고 국내에서도 원전 모멘텀이 있을 거니까 관련 종목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 저 우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진을 제가 하나를 골라왔지만 우진 엔텍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진이랑 우진 엔텍이 둘 다 원전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우진은 이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 우진 엔텍은 유지보수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을 비유를 해보라고 한다면 HD 현대 중공업이랑 이번에 상장했던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현대 중공업이 조선 이제 선박을 제조하면은 그 선박의 유지보수를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에 실적 향상이 된 다음에 그 실적 견조함이 올해 상반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우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 가동률이 작년에 80%, 올해도 8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국내 주요 교체 부품이 논해핵 계측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 APR-1000, OPR-1000과 같은 원전이 가동률을 현재 80%를 유지해주면은 지속적인 부품 교체 수요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최근에 2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음봉 나왔죠? 음봉 나오는데 밑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외국인 순매도가 유지가 됐으면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2시 반 이후에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11시 2분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오후장이 2번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익스파이어 데이시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쯤에 청산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종목 우진으로 들어봤습니다.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원자력 가동률도 높고 수주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17일에 체코원전의 우협 대상자가 또 발표가 되니까요. 일정을 통한 매매 좀 추천을 주셨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이 실적주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직접 발로 IR을 뛰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최대한 발로 뛰면서 리포트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공략을 해볼 만하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뭐 전력 설비랑 전선이랑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은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탑픽만 찍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비올이나 아니면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전력 설비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이나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종목들은 분할 매수만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꾸려왔는데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좀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식품주는 제가 좀 다루고 싶어요. 전력설비나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오늘 이제 아까 또 방산도 이야기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언급 안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저는 음식료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약간 삼양식품류들 그다음 삼양식품이랑 S&D 이런 종목이 이미 실적이 약 6개분기 연속 실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거두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 확인이 뭐 1개? 2개 정도만 확인이 돼가지고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사조 시푸드나 사조 대림 이쪽인데 이쪽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 한 3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음식료품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동원 FM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장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의 한 가지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가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퍼가 11인데 이 삼양식품의 12개월 선행퍼가 13이기 때문에 약간 내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로 가도 대장이 낮다고 그래서 삼양식품이 가장 안전하다 판단되는데 네.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동원 FMB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원 FMB가 기존에 뭐 리츠미나 어떤 뭐 참치캔 이제 동원 참치 아시죠? 동원 참치를 통해서 실적이 삼양식품만큼은 아니지만 분기 기준으로 약 15에서 20%가량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있고 제가 탑픽은 정말 들으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탑픽은 이 종목 알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 잘 나온다고? 이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들 좀 들어봤는데요. 음식료품 섹터도 실적이 또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K푸드 관련 종목도 함께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깜짝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지 오늘 실적과 관련된 토픽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올까라는 종목을 리스트업을 하다가 굉장히 생소 안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다, 이 종목 실적 잘 나오고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HK 이노엔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본 업종은 전문 의약품, 숙취해소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주요 제품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K캡입니다. 이 K캡이 네. HK 이노의 실적 향상을 제일 견인한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랑 굉장히 친한 제품입니다. 컨디션과 헛개수. 네, 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내가 HK 이노엔에 대한 실적 이바지를 많이 했구나 이런 또 내적 친밀감도 있었고요. 이제 본업뿐만 아니라 전 바이오 사업을 진행한 종목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에 같은 경우도 이 제가 말씀드린 제품 등을 통해서 안전한 연가 실적을 꾸려가고 있는데 네.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계통에서 실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2분기의 고혈당, 당뇨 관련 치료제의 성장과 이중항체 기반 ADC라고 하죠. 이 자가면역 면역 질환 신약 후보물질인 IMB101 기술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 K캡이 판매가 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임상 3상을 통과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7% 증가하면서 연간 실적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1%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업종포가 243.77인데 12개월 선회포가 14.05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요.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수급동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다가 어제 이 리포트 발간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으니까 현지가부터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 이제 7월 말까지 보유해 보시면은 좋은 실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 정보 HK 이노엔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다 좋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미국의 임상 3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실적 발표일까지 보유하는 전략, 또 매집 전략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함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저희가 실적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야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